예, 속보로도 만나봤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은 불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노벨 평화상을 염원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hould give me the Nobel Prize for Rwanda and if you look the Congo, or you could say Serbia, Kosovo, you could say a lot of them. You could say, I mean, the big one is India and Pakistan. I should have gotten it 4 or 5 times. He's forging peace as we speak in one country, in one region after the other. So I want to present to you, Mr. President, the letter I sent to the Nobel Prize Committee. Wel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Coming from you in particular, this is very meaningful. Thank you very much, Bibi. Thank you. Nobody in history has solved 8 wars in a period of 9 months. I didn't do it for that. I did it because I saved a lot of lives.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이 노벨 평화상 발표 하루 전에 이 가자 지구에 대한 1단계 평화 구상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노르웨이 노벨위원상 얘기는 올해 수상자는 이미 결정이 됐고, 중동 평화 협상 문제 뭐 내년에 줄지 말지도 모르겠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내년 아니냐, 그때나 돼서야 고려할 거다라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 말고도 다른 나라 정상들도,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아예 오늘 보니까 러시아 쪽도 뭐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백악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발된 거에 대해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요, 노르웨이는 어느 정도 각오까지 하고 있냐면 관세 보복이나 노르웨이에 대해서 적대국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저게 뭐 노르웨이 그냥 어떤 기후가 아니라 실제로 아마 노르웨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노벨상은 스웨덴에서 주로 하지만 평화상은 노르웨이가 이제 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가 알기로 하면 4명 정도가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싫어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로 이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것, 그거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기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8개 전쟁을 다 자기가 어떤 면에서 뭐 그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뭐 돈이었겠습니까? 권력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이 평화상이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 즉 세계가 자기를 어떤 인정해주는, 평화의 사도를 인정해주는 저 욕구를 가지고 이제 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해놓은 걸 보면 글쎄요, 이 평화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이 미국의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것들은 1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가자 지구에다가 대형 어떤 위락 시설을 세우겠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아마 평화상 수상위원회도 이런 사람한테 평화상을 주게 되면 이 노벨 평화상에 이제 앞으로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내년에는 이런 성과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뭐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노벨 평화상 수상위원회도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니 뭐 미국 정부를 망하게 한 오바마 대통령은 받아놓고 왜 나를 안 줄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노벨 평화상은 불발이 됐고 노르웨이도 여러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이후에 여러 일정 중에는 우리와 관련 있는 경주 에이펙 참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3일 가는데 우리는 하루 오고, 그것도 에이펙 참석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거 아니냐, 여러 관측과 우리가 안방만 내주는 꼴이다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with China. I get along very well with President Xi. I'm going to be meeting him in a few weeks, as you know. I'll be meeting him in South Korea. But we'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for a long time. 박성민 비서관님. 물론 우리 정부도 나름 외교적 노력을 물밑에서 많이 기울이고 있겠지만 이 얘기와는 달리 미중 정상회담만 있고 마치 우리가 경주 에이펙의 여러 선언들도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밀릴 가능성, 이런 외교적 걱정, 뭐 우려 이런 것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뭐 걱정과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뭐 극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또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국익 중심의 협상 기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뭐 희망을 버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외교적인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이 초대되는 무대이고 또 이 자리에서 뭐 미국과 중국의 만남, 그 외에도 이제 미국과의 양자 회담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외교 스타일 자체가 뭐 다자 회담보다는 양자 외교를 선호한다 이런 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지금 뭐 미국 정상과 중국 정상과의 만남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에이펙 개최 국가인 한국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양자 회담의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얘기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위였습니다.